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제가 그 비료와 거름주기 방법에 대해서 원래 나는 이거 한 13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다고 시청자님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귀농 귀촌하게 되면은 조경수든 과실수든 여러 가지 나무를 키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토양과 시비, 그러니까 비료주기, 거름주는 시기와 방법, 비료가 무엇인가, 그리고 양분, 영양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영양분이 결핍할 때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 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기 직전과 비가 올 때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빗물에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료 시큰 줘봐야 비 한번 쫙 내려뿐만 시켜 내려가 버리고 실제로 나무가 섭취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둘째로는 비료가 나무 뿌리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양분이 나무 뿌리에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화학 성분이니까, 그리고 가스가 발생하게 되니까 나무 뿌리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깻묵이나 분뇨나 부엽토나 이런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부식된 것만을 시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다 뿌려놓거나 섞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숙되면서 이 유기질 비료가요, 질소를 뺏어가 가지고 이 나무한테는 질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줘야 되는,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질소가 극히 부족해 가지고 질소 기하 현상이라는 걸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뿌리가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휴명기인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생육하고 있으므로, 살아 있으므로 항상 양분을 필요로 하며, 특히 봄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신초가 막 나오게 되고 잎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다 하는 거죠? 이 비료를 빨아들여 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런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걸 축적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대사작용, 숨을 쉬어야 돼. 나무도 숨을 쉬어야 돼요. 이거 광합성 작용해 가지고 100이라면 이게 100이 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0, 40, 늙은 나무들은 80, 90을 갖다 대사작용, 그러니까 살아서 숨 쉬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10%는 자라거나 뭐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내성을 키우거나 이런 쪽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늙은 나무들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봄에는 성장과 신초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엽이 자라기 전에 벌써 뿌리는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뿌리가 생장을 시작할 때는 이미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양분이 뿌리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효성이라서 보통 60일 이상 수개월 동안 서서히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줘야 된다. 미리가 언제냐? 그래서 가을 낙엽이 진 직후인 11월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2월 안에는 줘야 됩니다. 2월 이전에 보통 뭐 1월 말까지 주는 게 좋습니다. 비료, 거름은 얼마나 주면 되느냐? 이 양은요, 옛날에는 보면 뭐 책자에 나와 있었어요. NPK, N은 1년에 뭐 심을 때 얼마나 줘라, 뭐 심을 때만 이랬는데, 이거는 요즘은 다 틀립니다. 이래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토양 샘플을 주게 되면은 무료로 토양 성분 검사를 해주고요. 각 작물이잖아요. 여기에 뭐 사과나무, 뭐 감, 대추, 뭐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비료 사용 처방서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해주면 됩니다. 뭐는 매달 달에 얼마를 주고, 뭐는 이런 식으로 다 줍니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 토양이 필요한 거, 거기에 따라서 주면 되지.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봄이 되면 무조건 비료를 얼마를 주고 거름을 얼마를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필요로 하는 양분은 필수 원소가 16개 있는데요. 이 중에 단 한 가지가 부족하여도 정상적인 성장이나 정상적인 번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료가, 나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16개입니다.
이 16개를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정리하면은 쉽습니다. 이해가. 자, 공기와 물에 함유되어 있는, 그래, 자연에서, 그래, 사람이 안 줘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인데, 탄소와 산소와 수소입니다. 요게 96% 이상 됩니다. 이걸 제외하면 13가지가 필수 원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비료, 삼료소입니다. 농사를 좀 지어봤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NPK, 질소, 인산, 가리가 되겠습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잎비료라고 하고요. 인산은 개화와 결실에 관여하므로 열매비료라고 하고요. 칼륨은 어린 뿌리와 형성층의 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뿌리비료라고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뭘 준다? 칼륨을 줘야죠. 그리고 열매를, 꽃을 많이 오게 하거나 열매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죠? 바로 열매비료인 인산을 줘야죠. 그리고 성장이 좀 부족하고 잎이 좀 누리끼리하다 이러면은 질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질소, NPK가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질소가 부족하면은 잘 자라지 못하고 과다 공급하면 못 자라고 재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은 결핍되면 뿌리의 발육이 저해되고 결실이 저해된다.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를 충실하게 하려면 인을 줘야 된다는 거죠. 칼륨은 결핍되면 과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칼륨을 줘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도 칼륨을 줘야 된다. 그리고 칼슘, 토양 중에 석회가 과다하면 칼슘은 석회잖아요. 석회가 너무 많아도 이러한 마그네슘, 철, 아연, 코발트, 붕소 등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줘야 된다. 그러나 칼슘은 결핍하면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칼슘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우리가 흔히 고토라고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결핍하면 줄기나 뿌리의 생장점의 발육이 저해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 결핍하면 엽록소 형성이 억제되고 세포 분열의 장애를 받게 되면 뭐예요? 다른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성장이 방해된다는 거죠. 자, 철은 부족하면 어린 잎부터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것이다. 망간은 결핍하게 되면 연맥에서 먼 부분도 황색으로 나타나지만 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 잎부터 황백화가 나타난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원소 이외에도 많은 미량 원소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리고 수목 생육에 필요한 무기 성분이라도 토양 중에 과다하면 피해가 나타나는데, 미량 원소는 약간만 많아져도 토양 중에 무기 성분이 과잉하여 수목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한편 다른 원소의 흡수 이동에 유해한, 그리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량 원소는 특히 적당히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렇지만 다량 원소는 조금 많아도 유해한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료 주는 시기와 방법, 비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